새벽 4시 울려서는 안 되는 전화. 윤재호 45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어머니가 요양병원에 계신 뒤로 새벽 시간에 전화 오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새벽 4시는 세상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 환자도 간호사도 보호자도 그 시간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그날 새벽 침실에 울리는 전화벨 한 번으로 모든 악몽이 시작되었다. 띠리리링. 번호는 발신자 없음. 이상했다. 요양병원은 늘 대표 번호로 걸려왔다. 전화를 받자마자 숨만 섞인 침묵이 흘렀다. 그 다음 짧지만 분명한 여자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다. 아드님, 지금 어머님이 방금 없어졌어요. 재호는 벌떡 일어났다. 예? 어머니가요? 어떻게? 간호사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그게 혼자가 아니셨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누군가 손을 잡아 이끌고 가셨어요. 그리고 전화기 너머에서 금속 침대 난간이 부딪히는 끼익 소리가 들렸다. 아드님, 지금 바로 오셔야 해요. CCTV에서 설명하기 힘든 게 보였습니다. 뚝. 전화는 더 말할 틈도 없이 끊겼다. 사라진 어머니와 폐쇄된 3층의 문. 병원에 도착하자 정상이어야 할 새벽 분위기가 이상했다. 복도는 너무 조용했고 간호사들은 마치 말을 아끼는 듯 눈을 피했다. CCTV실에서 확인한 화면은 충격 그 자체였다. 어머니가 걷고 있었다. 천천히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하지만 그 누군가는 실루엣조차 선명하지 않았다. 화면이 마치 지직거리는 것처럼 몸 윤곽이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그쪽이 3층 폐쇄 병동입니다. 간호사의 말에 재호는 얼어붙었다. 3층은 10년 전 화재 후 폐쇄된 곳. 전기 문제로 불이 나 한 명이 그 자리에서 숨졌던 장소였다. CCTV 속 어머니는 문이 잠겨 있어야 할 그곳을 향해 걷고 있었다. 재호는 서둘러 3층으로 달려갔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런데 문틈 사이로 누군가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재호야. 어머니의 목소리. 잦은 퇴원이라 적힌 사람들. 의사는 어머니가 스스로 걸어 나가셨다고 말했지만 재호는 절대 믿을 수 없었다. 보호자 단톡방에 들어가자 충격적인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다. 지난달에도 환자 한 명 없어졌대요. 병원은 잦은 퇴원 처리했어요. 키읔키읔 말이 되나요? 우리 아버지 중증 환자인데 걸을 수도 없는데 어떻게 혼자 퇴원을 해요? 퇴원 날짜들은 모두 똑같았다. 새벽 4시. 결정적으로 사라진 환자들은 모두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 보호자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기 전날 혼잣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또 오셨네. 같이 가야지. 하면서 또 다른 사람은 더 무서운 말을 남겼다. 저기 이 병원에서 10년 전에 죽은 간호사 아시나요? 흰 가운 입은 여자요. 재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 끝까지 소름이 올라왔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 그 여자를 조심해라. 재호는 어머니의 입원 초기 기록을 찾아봤다. 거기엔 이런 문구가 남겨져 있었다. 새벽마다 흰 옷 입은 여자가 방문한다고 말함.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따라가려는 경향 보임. 환청으로 판단됨. 의사들은 단순한 치매 증상이라 넘겼다. 그러나 어머니는 마지막 의식이 남아있을 때 분명 말했다. 재호야. 그 여자를 조심해야 한다. 기록실에서 찾아낸 오래된 단체 사진 한 장. 사진에는 간호사 5명이 서 있었고 뒤편엔 깨진 창문이 보였다.
사진 뒷면에는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간호사 윤미정 새벽 4시 순찰 중 화재로 사망. 죽은 시간도, 사라진 환자들의 시간도, 어머니가 사라진 시간도 모두 새벽 4시. 다시 울리는 전화 어머니 발신. 다음 날 새벽 4시.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 어머니 휴대폰. 이상했다. 그 휴대폰은 이미 배터리가 없었고 병원 서랍 속에 그대로 있었다. 전화를 받자 노이즈 속에서 낯설지만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호야. 엄마야. 재호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엄마 어디에요? 누구랑 있어요? 선생님이 또 오셨다. 나 조금만 더 데려다 주고 갈게. 통화는 끊겼다. 재호는 통화 기록을 내려다보며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발신지 병원 3층. 하지만 그곳은 폐쇄된 뒤로 전기가 끊긴 곳이었다. 정전 열려버린 3층의 문. 새벽 3시 58분. 병원 전체가 갑자기 퍽 하고 어두워졌다. 비상등만 복도.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다. 갑자기 3층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3층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 하나가 울먹이며 말했다. CCTV에는 흰 가운을 입은 여자가 문 앞에서 서 있었다. 얼굴은 아무리 확대해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어둠 속에서 얼굴만 지워진 사람처럼. 재호가 계단을 올라가자 위에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타, 타, 타. 3층과 2층 사이 계단 모서리에서 발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흘렀다. 왔네 아드님. 옥상에서 발견된 2개의 발자국. 정전은 5분 만에 복구됐지만 문제는 3층에 아무도 없었다는 점이다. 옥상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옥상 바닥에는 젖은 2쌍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첫 번째는 작은 요양병원 슬리퍼 발자국, 즉 어머니의 발자국. 두 번째는 조금 더 크고 깊은 발자국. 마치 누군가 잿빛 물에 젖은 신발을 신고 걸어간 듯한 자국. 그 옆에는 작은 녹슨 녹음기가 있었다. 재호가 재생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재호야. 엄마는 너무 오래 머물렀다. 그 여자가 데리러 온다. 바람이 스치는 소리, 천 조각이 날리는 소리, 그리고 아들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가운 소매가 스치는 소리가 들리고 녹음은 끝났다. 새벽 4시 마지막 전화. 시계가 새벽 4시를 향해 가던 밤. 재호는 어머니 병실 앞 의자에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4시 정각.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없음. 하지만 그는 알았다. 누군지. 전화를 받자 숨소리도 없는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들렸다. 재호야. 이제는 보내줘라. 엄마는 편해졌다. 재호는 울부짖었다. 엄마 가지 마요 제발. 침묵 끝에 어머니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사람은 떠날 때가 되면 누군가 데리러 오는 거야. 뚝. 통화 종료. 그 직후 3층 문이 스스로 철컥하고 잠겼다. 그 이후로 새벽 4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다. 하지만 며칠 뒤 재호가 병원 밖에서 차 문을 닫으려던 순간 휴대폰이 떨렸다. 발신 어머니 휴대폰. 그 휴대폰은 아직도 병원 서랍 속에서 꺼져 있는 채로 보관되어 있는데 통화 기록에는
이 문구가 남아 있었다. 부재중 음성 사서함 새벽 400. 그리고 아주 짧은 음성이 저장되어 있었다. 또 오셨어. 안녕하세요. 중국 조심하세요. 늦게까지 죄송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주세요. 유유.